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봄이 되고 차차하고 여기 집회도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백승엽 장군께서 직접 저한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받은 책이 있는데 그게 군과 나예요. 그것은 그분이 6.25 때부터 끝까지 그 하나 일기ем서 쓴 건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중공군이 남침할 때에 제일 처음에는 은산 전투 청천각에서 미국 기갑 사단이 완전 개별돼서 포위돼가지고 그리고 아몬도 장군이 군단장 이끈 해병 사단이 저쪽에 북산 근처 중간길 있거든 거기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이 철수한 장렬 전투 일본 말로 초신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내가 동경사령부에서 서쪽은 미치게이 장군인지 그쪽 하나를 주고 동쪽은 아몬드한테 이렇게 서리가 서로 경쟁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불신 수길이가 뭐 소서행장 벌숙기나 이런 두 사람을 경시키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명하는 사령부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파티에서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11월 달부터 본격 운영을 하자 했는데 제가 거기 책에 보니까 아무도 장군이 진격 없이 빨랐어요. 그 북쪽 보면 위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사령부에서는 아무도 장군 중에 더 많은 문자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거의 다 정리했다니까 장군 전투에서 그런 사람이 그 뒤에 우리가 서울 일사후퇴를 다 해가지고 뒤에서 반격할 때에 역시 아몬드 장군이 동쪽을 맡았는데 네, 들어보시오. 6.25 전사 얘기입니다. 맡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자기가 털어오고 있으니까 그 장비가 어랑 미군은 뒤에 빠지고 우리 국군을 내세웠어요. 배고파요 보니까. 국군을 내세웠는데 국군이 뭐 있습니까? 가진 것은 정신력 경력이 없는데 결국 중국한테 완전히 작살내버려요. 근데 장교 전사들은 370명 되고 병사 7,000명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단장이 자기가 영국에 서니까 미국 참모 총장을 찾아갔는데 신선모 공장 찾았는데 아예 신장관이 면회를 사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무데나 찾아가서 내가 큰일 났다니까 그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아무 장군이 그 사람한테 그 사직이 뭐 최소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은성 그걸 그냥 수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 무시할 수 없다니까. 그 이유도 뭐냐면 그래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현리전투라고 그때 일사후퇴 때 이루어졌는데 유재흥 상군단장이 동서양 부대가 미국과 같이 협동도 했는데 그 고지 한 곳이 오마치에 있는데 오마치 고지가 뭐냐면 미국과 한국군의 접점역이었어요. 그게 경계가 좀 소홀하단 말인데 그거를 북한군이 점령을 한 바람에 우왕창 하다가 판단을 두 가지입니다. 독일에서 본을 뺐느냐 아니면 점진적인 계획을 하냐인데 결국 유재흥 군단장이 그냥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 후퇴를 한다는 것이 이거 산을 넘어서 보는데 그 가운데 반이 전멸해버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호품 중량을 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공군이 그 중장비 보호품을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공수대가 다 파괴시킨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군단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이 빠지게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외국에, 우방국에, 미국에 지금 사임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 물을 줄 것이냐 또 준다 하더라도 6.25 때처럼 좌우 연결해가지고 같은 전선 위에서 전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뭐 제가 볼 땐
병전이 가도 안 되는 그 난망한 어려움을 붙잡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깔고 이미 우리 그 총장의 주관으로 다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빠진 부분 제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왜 감시할 것이냐?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0월부터 그 뒤 24년도 국회의원 총선거 보면 지금 제가 종을 가지는데 이 종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친구들 깨달아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으면 이것이 분명히 협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안 남는 완전히 일체절단한 그런 백사지 같은 소위 이상로 기자가 말씀하신 벽돌 투표지가 엄청나게 지금 영상에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 어쩝니까? 이미 차도로서 정글된 분들 그것은 죽은 놈 뭡니까? 소위 그런 잡수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돌아갈 뻔합니다. 지금 모든 게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막혀 지금 먼저 사회선거 그러자 사회가 없으면 다행인데 사회선거를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사법을 또 어떻게 하느냐? 사법을 또 우리 민간인은 거기에 감시를 못하고 감시할 수 없고 그런 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저희도 돈도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우편 집정국에서 집배되는 사전투표, 부자투표 그것을 우리가 관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최소한의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는데 그거 찍으면 되잖습니까? 찍어본들 나중에 그걸 깨보면 나오겠지만 이 정권에서 이 법원에서 깹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0년 하더라도 전국에 선거를 내가지고 일부 변호사들이 그걸 변희재시는 그걸 반대.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 계단을 발치 내려가 변희재시 그 사람 우파입니까? 반대했어요. 그러나 가시원에서 그걸 했는데 126군데를 부정선거 소위 제기했는데 겨우 10군데 정도.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같이 부정선거 소송을 한 곳만 했는데 그것도 제일 첩사다는 것이 인천이었고 그러다 왜 덮두다 아닙니까? 완전히 덮어두고 있어요. 그때 정광훈 쪽에서 별투표지도 했는데 그걸 아예 까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지금 도장을 찍든 뭘 하든 간에 자기들 전산에 해가지고 브랜드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중 이달에서는 현체제에서는 그래서 참 난감한 짝인데 지금 2년 8개월, 2년 6개월 전에 제가 춘천에 우리 민통령에 가서 그 당시에 개헌관계 공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도 그런 공식이 없는 막무가내 완전히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이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경선은 또 말하면 개헌 작가적입니다. 뭐 아시나? 이게 영선법이 아니라 경선법이에요. 그럼 경선법은 뭐냐면 아주 이걸 따듬고 안다 보면은 여러 국민들의 의견도 도움이 되고 또 여야의 그런 또 학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현재 건국의 문제점이 뭐냐를 조망대해가지고 새로운 말하자면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이상하게도 지금 김경재 씨가 김대중의 특사 95년대 평양을 방문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하나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양반이 북한과 사이가 외국인 사정을 방문하니까 10개 정도 보니까 광주 사태에서 전사했다 이런 묘기를 봤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겨우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존경하던 지만원 박사님의 미래선 관련해서 광주 동부에서 그 여판사가 일부 인도했답니다. 저 김경재 씨를 정인을 요청하니까 나는 정인 나올 줄 않는다니까 전화를 전화하신 시 뭐냐면 그걸 봤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 특수공조 600명 왔다고 그래 다녔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 여판사가 8개월에 인정한 것에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김경재 씨도 자기가 고기의 순천이고 김대중의 수발을 15년 동안 미국에 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현재 그들이 2012년대 박근혜 대통령에 턱불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총지를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는 우파로 전향하신 분이죠. 원령판도 못하고 원령판도 그런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현재 국민간의 합의도 없고 한데 어떻게 광주시가 그 당시에 고작 100만 명 시민인데 어떻게 해서 유흥자가 4,000명이 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불과 200명도 사망자 안 생기는데 60년도에 자기가 직접 그 경무대로 같이 스크를 짜서 학생 대말 당시 옆에 고순자란 서울대 미대식이 총알발 죽었는데 자유식 갔다. 그러나 그때 4.19 현장이 미국이 안 된다. 그러나 4.19를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라도 쪽에서는 계속 5.18을 지금 성질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지금 결혼한다면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했지만 이거 하나 하고 5.18하고 또 뭐 겸영관계 겸영을 가지고 겸영이 되면은 저도 여러분들 겸영은 군인이 통치하는 임시체제예요. 군인이 지방장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우리 민간을 봐서 별로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러나 만약 전쟁이라면은 전쟁의 모든 물자에서 연대 지방도 후방도 군인이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 현재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개혁을 할 수 없는데 국회에서 지금 뭐 알다시피 옛날에 초기 국회도 프락시 얼마나 많 지금은 드러난 전까지 얼마나 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동돼가지고 또 강령 자체가 남북 연합을 바라고 북한에 실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자 현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장 볼 때는 강령이 겸령을 소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겸령이 안 되면 후방에서 여러 가지 콧불던 일이 마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간단히 말하면 5.18 관계하고 겸령하고 북한마다 절대 이것은 견이 돼서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막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 통상을 위해 저는 단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들리는 그런 뉴스를 전화로 소화시켜가지고 여러 방송 테스트를 여기 계신 분한테 유포시키는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그럼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전부 길을 막고 눈을 감고 되지 않아요. 저 국민의 3분의 1은 정치에 노심하고 3분의 1은 저쪽에 민주당쪽이고 3분의 1이 겨우 보수인 같은데 거기서도 너희는 캐라. 내가 간섭을 해주니까 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집회하고 계시는 이람 선생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투쟁 곳곳의 현장을 다니면서 아주 다부지게